솔직히 장가게는 사진으로 보면 그냥 와, 예쁘다 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풍경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작아지는 여행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왜 장가게가 다녀온 사람들 입에서 계속 다시 나오는지 바로 이해될 겁니다. 장가게 여행의 진짜 핵심은 무릉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일대엔 3,000개가 넘는 사암 봉구리와 기둥이 솟아있고 그중 상당수는 200m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선 산을 본다기보다 하늘로 치솟은 돌숲 사이에 들어간 느낌이 먼저 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고개가 계속 위로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원각의 천자산, 금평계곡처럼 위와 아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상 쪽 전망대에서는 봉구리들이 끝도 없이 겹치면서 사람을 압도하고 아래 계곡으로 내려오면 물소리랑 바람소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져요. 같은 장가계인데 위에서는 와 하고 멈추게 되고 아래에서는 걷는 속도가 저절로 느려집니다. 이 차이를 직접 느끼는 순간 왜 이곳이 장가계의 얼굴인지 바로 납득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심장 뛰는 순간은 천문산에서 나와요. 시내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는 7.4km가 넘고 아래로는 99구비 도로가 실처럼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동 앞에 서면 거대한 바위벽에 하늘문이 뚫린 것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요. 유리잔도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는 풍경 감상보다 본인 다리 상태부터 체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중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대련은 북방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련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까요? 대련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시원한 바닷바람입니다. 대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를 가든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날 대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해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성해광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로 그 규모에 한번 놀라고 광장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우뚝 솟아있고 주변으로는 고급스러운 건물들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광장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해질녘 노을이 지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합니다. 둘째 날은 대련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여순감옥과 203 고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순감옥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둘러보며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203 고지는 러일 전쟁의 격전지였던 곳으로 정상에 오르면 여순항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하며 동시에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셋째 날은 대련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빙해공원과 호랑이, 조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빙해공원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기암고의 석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대련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니 다음번에는 꼭 일출을 보러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호랑이 조각공원은 거대한 호랑이 조각상들이 바다를 향해 포효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독특한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멋진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대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식 탐방입니다. 대련은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저는 매일 저녁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특히 조개찜과 해산물 볶음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놓칠 수 없죠. 꼬치구이와 만두, 그리고 달콤한 탕후루까지 대련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대련은 맥주로도 유명하니 시원한 대련 맥주와 함께 해산물 요리를 즐겨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련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역사와 자연, 그리고 미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저는 이번 대련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대련을 방문하여 저처럼 멋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멋진 여행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바다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칭다오입니다. 칭다오는 맑은 바다와 유럽풍 건물, 시원한 맥주와 해산물, 그리고 여유로운 산책길까지 모두 갖춘 여행지라서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인데요.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해 도시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고 붉은 지붕의 건물들이 보여서 마치 중국과 유럽의 풍경이 한 도시에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처음 칭다오를 여행한다면 가장 먼저 해안가 쪽으로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천천히 정리되고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거든요. 칭다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장유입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다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도시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특히 아침이나 해질 무렵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를 듣고 가까이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시간이 칭다오 여행의 첫인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팔대관 같은 아름다운 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길과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의 건물들이 이어져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유명한 장소를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여행보다 이 도시에서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여행이 더 잘 어울립니다. 칭다오를 이야기할 때 먹거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칭다오 맥주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즐기는 식사에 있습니다. 시장이나 식당에 들어가면 조개, 새우, 게, 생선 같은 해산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취향에 맞게 골라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향이 살아있는 음식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더해지면 왜 많은 여행자들이 칭다오를 다시 찾는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술을 잘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산물 볶음이나 면 요리, 따뜻한 국물 요리도 훌륭해서 누구나 만족할 만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보세요. 낮과는 또 다른 색의 칭다오가 펼쳐집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는 하늘 아래 바다는 더 깊고 잔잔하게 보이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켜지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꼭 화려하고 바쁜 일정이 아니어도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데 칭다오에서는 그런 순간이 유난히 많이 생깁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골목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예쁜 카페, 이름은 몰라도 맛있었던 한 접시의 해산물, 그런 소소한 장면들이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칭다오는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여행지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진이 잘 나오는 도시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기 좋은 바다 도시일 겁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이 도시는 그 모든 매력을 한꺼번에 가진 곳이라는 걸요. 그래서 칭다오 여행은 단순히 어디를 보고 무엇을 먹는지를 넘어 천천히 걷고 느끼고 쉬어가는 시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여행입니다. 만약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복잡한 계획보다 가벼운 마음 하나만 챙겨서 칭다오로 떠나보세요. 분명 기대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선명한 기억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